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4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들이 대화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학교폭력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요즘 아주 이슈가 뜨겁죠. 그 소년법 그렇죠. 개정에 대해서.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5일 대전에서 알고 있던 여중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가해자 5명이 모두 소년부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네. 또 2015년 11월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 11곳을 턴 14세 미만 청소년 4명은 처벌 없이 풀려났고요. 아, 이런, 예. 네. 같은 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9세, 9세 아동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들이 모두 소년법 미적용 사례인데요. 네. 소년법이 적용이 된 거죠. 이제 네. 적용이 돼서 처벌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네, 또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수의 소년법 개정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총 정도? 39만여 건에 달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을 촉구했네요. 네, 그래서 소년법 개정 청원은 추천인 20만 건이 넘어서 청와대 청원글 1호 답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네. 나왔습니까? 답변은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요, 네.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영상에서 네.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칸 혹은 2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소년법에 있는 보호 처분을 활성화, 실질화,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소년법 개정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이 이제 갈리는 거죠. 네. 지금 오늘의 쟁점은 그거죠. 이제 소년법 형사처벌 미성년자. 네. 그러니까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 네. 그 나이를 현행 나이보다 좀 낮춰야 된다. 그렇죠. 낮추자 네, 이거죠. 그거를 낮춰달라는 측, 안 된다는 측 이렇게 해서 쟁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우리 이영주 기자?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분적 찬성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는 생활고형 범죄도 있거든요. 아, 그래. 요즘도 생활고형 범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사법 영감에 따르면요. 대법원이 발간한 건데요. 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37,038건의 소년 보호 사건 1심 기준으로 보면요. 네. 절도 사건이 13,033건인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전체의 38.6%에 달하는데 예. 이 중에서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된 게 11.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생활고용 범죄였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비율이 높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높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밥을 굶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생활고 때문에 절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발장인가요? 장발장형 예. 범죄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곧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곧 간접적인 그렇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년법을 적용을 하기가 글쎄요. 그런 거는 좀 네. 생계형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네. 장발장처럼 범죄를 저질렀는데 중형을 준다는 거 아니면 뭐 소년원에 가둔다는 거는 약간 좀 우리 법상식에는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법정사에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부분적 찬성인데 네. 그런 이제 재산범죄나 아니면 신체나 인명에 대한 손상이 없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신체 손상이나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범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근거는 뭐냐? 네. 요즘 애들이 저희들이 자랄 때 애들하고 또 그
소년법이 나왔을 때 개정됐을 때 애들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그때보다는. 그럼요. 예, 요즘 애들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그럼요. 어떤 부분에선 사립한 분별이 굉장히 정확하고 네. 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성인들보다 더 정상적인 대답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 친구들은 창의적이기까지 해요. 머리가 열려 예, 있잖아요. 거기다가 굳어 또 있지 않으니까. 네. 비판 의식도 아주 예리해요. 비판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도덕관념이 확실하다. 옛날하고 틀리다. 매스미디어 이런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들보다 성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고 있는 애들인데 네. 걔네들이 나쁜 거가 뭐고 좋은 거가 뭔가를 알거든요. 더군다나 소년법이 있어서 나는 처벌이 안 된다. 이거를 예.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만큼 반대로 똑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연령을 낮춰서 엄벌을 처한다는 게보다 경각심을 주는 거죠. 똑똑한 애들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나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네. 안 받았었는데 이제 8살도 처벌받는다. 아, 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이제 정신적 연령이 성숙돼 있고 네. 또 그게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산범죄와 신체범죄는 분리해서 그렇게 개정이나 아니면 적용을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도 있으니까요. 그 대표님 말씀은 이제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도, 7살, 8살 이런 친구들이라고 해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그런 거조차 몰랐었는데 요즘은 네. 모든 매스미디어 정보가 오픈돼 있고 네. 인터넷에서 실시간 접속하면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또 그런 걸 공유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걸 알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장난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뭐 해보세요. 저는 처벌 안 받아요. 막 이렇게 애들이 장난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발언한 거에 따르면요. 네.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죄질이 낮다면 보호처분. 네. 그러니까 보호처분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1에서 10호까지가 있대요. 그래서 1호는 경고 훈방이고요. 네. 최강인 이제 10호는 소년원에 1년이나 2년 정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소년원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 수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 정상이라면 현행은 150, 160 이렇게까지 이제 수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년원으로 만약에 갔을 때 연령을 낮춰서 소년원으로 가면 이게 거기에서 교화가 되냐. 예. 그렇죠. 범죄의 어떤 재학습 아니냐. 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예방 효과 있지 않을까요? 더 감에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 가기 싫다. 그래서 난 범죄를 저지르기 싫다. 그런 예방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교도소가 편하다 그러면 네. 그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완전 고생이니까. 예, 거기 가서 편하게 나 맨날 게임하고 편하게 살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교육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예방 효과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청소년들, 한창 꿈을 펼쳐야 될 청소년들이 기록이 남는다는 거, 그걸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기록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의 의견이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록을 갖다가, 범죄조의 기록을 갖다 요구하는 데는 극히 드물어요. 공무원이나, 이런 데요. 사실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하겠죠? 근데 사실 그런 데 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개인의 신상 과거는 정확하게 국민의 심부름과 국민의 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데는 당연히 그것이 범죄조회 경력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거를 기록을 갖다가 삭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된다, 못 된다. 기록 때문에 못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예단 아닌가요, 미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기록이라는 건 또 근본적으로 생성되면 정부의 기록은 생성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개를 안 해주는 거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년원에 갔다 왔다 해서 그 기록이 평생 쫓아다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내가 이거 너 앞으로 너 대학 가고 어디 가고 뭐 하는데 너 지장이 있어.
네. 조심해야 돼. 어, 이거에 대한 예방 효과도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약간 좀 설득력이 없다 좀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소년법이라는 게 네. 몇 세부터 적용이죠? 이게? 소년법이라는 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마 14세, 13세 미만일 거예요, 아마 13세. 지금 소년원에 가는 거 소년법이 몇 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2007년에 개정,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한 것을 보면은 네.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 낮췄죠. 것을 반영해서 네. 소년법의 소년 연령을 그러니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네. 또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소년원 송치 연령을 12세에서 10세 정도로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세부터 소년법 그렇죠.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만 나이일 거니까 11세나 12세부터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네.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거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예. 얘네들이 소년원에 갔다 왔어. 혹은 소년원에 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또 갔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범 확률이 높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20대나 30대 초반이 될 건데 네. 그럼 그 이후에 이들의 생은 근데 이들의 생이 거기 갔다 와서 크게 네. 안 좋게 되거나 잘 되거나 할까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네. 소년에 갔다 온 지 어렸을 때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질 소년 갔다 온 친구들 보면 네. 다 사회 적응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그래요? 선출직이나 공무원에 나가지 않는 이상.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선출직과 공무원에 공직에 나가면 당연히 그 기록을 국민한테 오픈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민간 기업에서 그냥 대기업 아니거나 아니면 조그만 네. 기업에서는 글쎄 그닥 그걸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 보이진 않던데요. 주변에서 보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다행이죠. 저는 그게 너무 우려가 됐거든요. 이 친구들이 내가 어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물론 남학생에 이렇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내가 센 척하고 이래서 그 중학생부터 아니면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어두운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친구가 이 학교 일장이야. 좀 잘 나가 이러면은 조직폭력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이제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게 왠지 멋있어 보이고,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혹해가지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사건을 이제 일으켰을 경우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철이 들었을 때는 어떤 네. 개념이 더 확립이 될 때는 더 늦었다 이런 판단에 좀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네. 소년법 개정에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지난해 7월에 표 의원이 살인과 같은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특정 강제 범죄법 처벌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표 의원이 프로파일러 출신이시잖아요. 예, 경찰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은 소년법은 필요하지만 소년법이 강력 범죄자들까지 미온적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보복 범죄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네요. 그분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호통 판사라고 아십니까? 예, 아이들한테 훈계를 해서 네. 그 처벌보다는 네. 온정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은 유명하죠. 그렇죠. 부산에서 한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는요, 네. 지난해 열린 정책포럼 청소년 소년법을 말하다에서 네. 청소년 범죄는 2010년 12만 건에서 2016년 7만 5천 건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잔인하고
네, 잔인하고 극단적인 살인, 성폭력 사건은 전체 청소년 범죄 중에서 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총량은 줄었고 그 총량 그렇죠. 줄은 데서도 잔인한 강력 범죄는 5% 미만이다. 네, 근데 또 여기에서 문제는 그 잔인한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겁니다. 잔인한 정도가 이제는 좀 약간 네.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우리 사회에서 너무 용납할 수 없는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 아니면은 네, 뭐 묻지마 살인. 그렇죠. 뭐, 리치, 예. 그러니까 집단 폭행을 하고 또 그게 또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예전에는 뭐 거의 드물었죠, 사실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드물었나요? 예,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공권력이나 네. 국가의 질서에 대한 걸 어긴다는 거를 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 교육을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많이 받았고 네.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안 하면 너무 큰 아. 벌을 받는데 요즘은 또 바뀌어갖고 예. 그런 걸 되게 무시해요. 개인의 권리를 먼저 찾아야 된다. 뭐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 인권을 먼저 보장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학습이 돼 있어갖고 애들이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들 담배를 핍니다. 길거리에서. 네. 그럼 가서 니네들 어린애가 담배 피면 되니? 담배 꺼라. 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한테 맞겠죠? 난리가 나죠. 맞으면 어떻게 돼요? 때린 사람이 그 나쁜 어린애들인데 걔네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경찰이 와서 그 네. 나이 든 사람한테 사과하고 빨리 가세요. 담배 피든 말도 왜 상관하십니까? 법에는 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사회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예, 권위가 자꾸 실추되고 네. 물론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사회를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규율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마저도 이제 애들을 거꾸로 애들을 눈치를 보면서 요즘 뭐 중2가 무섭더라고요. 중1 피해 다녀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미성년자 범죄를 온정적으로 더 이상 놔줄 수는 없다.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에서부터 굉장히 그런 질서 유지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질서를 파괴했을 경우 엄청난 대가와 처벌을 받는다. 따라야 된다. 이런 걸 반드시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실제로 보여줘야 되고 법을 또 강화시켜서 경고 메시지를 줘야지만 된다 생각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네. 국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야지 인권이 보장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개인 인권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인권은 인권 문제로 다루는 거고 또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해야지 인권 때문에 처벌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 피해자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선의 피해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재산상의 이것도 피해가 정말 크고 충격이 크지만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가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폭행은 물리적 폭행은 가능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생명을 인신 구속 처벌하는 거는 네.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거쳐오면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자구행위였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이 뭐 누구한테 한 명한테 나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럼 나도 가서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했지, 나도 복수할 거야. 네네. 뭐 힘이 없으면 복수 못 하는 거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자구행위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가나 공동체가 생기면서 국가 너무 복수하고 자력적으로 자기 구제를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한테 일임을 한 거거든요. 우리 개인이. 네. 그럼 국가는 그 형벌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형벌 가지고 누군가 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면 너는 국가에서 잡아다가 경찰이나 검찰 이런 거 조직에서 잡아다가 재판을 거쳐서 처벌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옛날 고대 법을 보면 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이 있어요. 팔 하나 자르면 너도 팔 하나 자른다 이런 식으로. 함무라비 법전처럼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다 법이 그런지 제정이 됐다가 이제 우리 문명국가 오면서 그건 너무 그렇죠. 뭐 원시적이다 해서 이제 뭐 인신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가두거나 네. 형벌을 주거나 벌금을 때리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 피해자들은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팔 하나가 잘렸어요. 아니면 누가 죽었어요. 네. 이 사람이 형사 미성년자라서 가해자가 처벌을 못한다. 얼마나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보호자한테. 하지만 형법적으로 형벌적으로 걔한테 피해를 죄를 못 물고 걔가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웃고 돌아다닌다.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학교폭력을 이제 가해자이잖아요. 학교폭력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서는 강자인 거잖아요. 물리적으로서는. 예. 그러면 그 부모님을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시는 거죠. 이제 그분도 이제 너무 극에 몰리셨는지,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애가 나중에, 네. 그 피해 학생한테 가서 또 보복하면 어떡할 거냐고. 예.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약자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강자 입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회 예. 질서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영향을 주는 범죄는 아주 뭐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그렇죠. 가릴 것 없이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대신 그렇죠. 생계형 범죄 절도 이런 거는 그냥 현행 소년법에 따라 그렇죠. 처벌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변 학교 폭력을 많이 얘기 듣는데 네. 이것들이 약어 갖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학교 폭력을 한대요. 맞아요. 맞아요. 꼭 네. 혼자를 갖다 여러 명이서 때린다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꼭 지네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너 맞아도 되지 하고 동의서를 받고 때린다든가. 동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의를 하고 너 맞아도 되지. 너 맞을 짓 했지 이런 식으로? 동영상 녹화해. 너 맞아도 된다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자기 나중에 그걸 이래서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그런 상식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방송을 보고 하도 인터넷 검색하고 보다 보니까. 그리고 거꾸로 지네들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오히려 자기가 피해라서 복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더 억울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또 누명을 씌우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경찰도 또 미온적으로 그렇죠. 대처를 하고. 네.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모든 미성년자, 청소년, 예. 이런 소년범은 더 흉폭해지고 더 아주 지능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고려해서 그런 사람의 신체나 생명이나 이런 인간에 대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네.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절도죄나 이런 거는 심리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꼭 교도소 보내지 않아도 소년원 보내지 않더라도 네. 사실 빵 10,000원짜리 훔쳤더라도 소년원 가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소년원보다는 진짜 사회에서 보호하고 프로그램에 이제 편입시켜서 치유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또 그 사람을 생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원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주 기자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하는 편이네요. 저도 대표님 의견에 찬성.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하거나 이제 청소년 폭행을 하는 그런 청소년의 경우에 가정 폭력이 없을까요? 가정 폭력도 있겠죠. 예.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가정 폭력은.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를 학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또 확대하면 너무 넓으니까. 네. 소년범에 알겠습니다. 따라서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부분적 탄성으로. 부분적 네. 개정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예. 저도 찬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의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해야 된다. 의무가 먼저다. 국민의 의무를 먼저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는 교과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넌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질서가 깨질 수 있다. 왜 다 나만 권리만 찾겠다고 서로 다루면 어떡해. 누가 희생하고 누가 의무를 다 집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누가 다 안 가고 안 간다 그러면 누가 나라 지키고 그 사람들이 이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하는 건 똑같이 단순 논리지만 네. 누가 세금 다 안 내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복지만 생각하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은 끝이 뻔하잖아요. 네. 우리가 권리를 다하고 권리를 찾기 전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학습 교육을 꼭 항상 시켜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 교과 과정 제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권리를 먼저 찾는 것부터 강조, 이게 인권 찾고 권리 찾고 애들한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의무를 회피한다고 해서 큰 형벌이나 제재는 없잖아요. 양심의 문제지 그거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 네. 가정에 이제 부모님도 바쁘고 또 네. 그게 하기가 여건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반드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또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사회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못된 청소년들은 아주 엄벌을 처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또 선의의 피해자, 주변 사람 괴롭히고 막 이런 게 또 되거든요. 네. 그냥 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걸 고려를 해야지 어떻게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를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네. 얘기를 들으면 또 뭐 반론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네. 뭐 저희는 뭐 그냥 솔직하게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니까. 뭐 네. 나중에 이영주 기자가 이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꼭 이렇게 좀 개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여성부 장관 뭐 이런 데 가서. 네? 의무교육을 철저히 해라. 자, 그러면 소년법 개정 관련은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네. 사회나 교육 쪽에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는 걸로. 네. 네. 좋은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론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대화 나눴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